안녕하세요. 지혜숲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결혼한 자녀의 집에는 절대로 드나들지 말라는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집을 나서고 결혼해서 새로운 둥지를 틀면 부모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기쁨과 섭섭함이 동시에 밀려오죠. 내 품을 떠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뿌듯함과 이제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특히 첫 결혼 후 몇 달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서 가져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지만 막상 자식 집문을 열고 들어서면 뭔가 어색한 공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웃음이 살짝 굳어 보이고 자식도 반갑다고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반가운 손님이었을까? 아니면 어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눈치챈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의 정성과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순수한 진심입니다. 내가 해줘야 제대로 먹는다. 내가 도와야 살림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마음도 모두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의도가 때를 놓치면 간섭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님이 아들 집에 가실 때마다 냉장고를 먼저 열어보신다고 해요. 얘들이 뭘 먹고 사나 싶어서 반찬을 가득 채워주시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어머님이 냉장고를 열어보시는 순간 마치 자신의 살림 솜씨를 검사받는 기분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죠.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아버님이 사위네 집에 가셔서 이 전구는 왜 안 갈았나? 수도꼭지 좀 봐라 하시며 이것저것 고쳐주려 하신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자식 부부에게는 우리 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식 부부가 세상의 모든 시선과 평가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서로에게만 보이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에는 부부만의 작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 설거지하는 순서, 옷을 정리하는 방법, 심지어 신발을 놓는 자리까지. 부모님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그들에겐 삶의 평온을 지키는 소중한 일상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고 없이 들어서시는 순간 그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이 긴장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평가받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며느리는 급히 정리정돈을 하며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실까 걱정하고, 사위는 내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여기실까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안식처였던 집이 스트레스의 공간으로 변하는 순간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주 2, 3회씩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오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아내가 털어놓더군요. 당신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해 보이고 어머님 방식에 맞춰야 하는 것 같아서 집이 편하지 않아요. 김 씨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께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크게 상처받으셨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초반 박씨네 집 이야기입니다. 장인어른이 거의 매주 사위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고쳐주셨습니다. 전구도 갈아주시고 하수구도 뚫어주시고 선풍기도 분해해서 청소해주셨어요. 사위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합니다. 내가 무능해 보이나? 이 정도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아빠가 해주시는 게 고마우니까 잘해드려라고 하는데 사위는 점점 위축되고 집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 사례입니다. 한 할머님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희 집에 함부로 가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를 그리워할 때 연락해라. 처음에는 며느리가 서운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는 겁니다. 부담 없이 지내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나 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선한 의도라도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대의 가족 관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섞여 지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가 매일 얼굴을 보며 서로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과 리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훨씬 강해졌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평일에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 패턴에서 주말은 정말 소중한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휴식 시간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오시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집 정리도 해야 하고, 대화도 신경 써서 해야 하죠. 또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육아나 살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기존 방식을 제안하시거나 바꾸려고 하시면 젊은 부부들은 우리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해요. 억지로 끼어든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부모를 그리워하고 찾아올 때의 그 만남은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낳고 길렀다고 해도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독립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세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니? 주말에 잠깐 얼굴 보러 가도 될까? 이런 간단한 연락 한 통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 부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진정으로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요. 둘째,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두세 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안부 나누고 손주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섭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니? 대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해줄까? 보다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며느리나 사위의 방식을 인정해주세요. 설령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라고 인정해주세요. 특히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주세요. 가끔은 자식이 그리워서 부모를 찾아오도록 기다려주세요.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서로가 그리워하며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자식 세대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예고 없이 오시거나 이런저런 조언을 하실 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면 솔직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어머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잘 준비해서 모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전화로 안부도 자주 여쭙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그러면 부모님도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식 집에 어떻게 방문하고 계시는지, 젊은 부부분들은 부모님 방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는 절제에서 비롯된다. 자식의 문을 자주 두드리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문을 열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도 적절한 거리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혜숲이었습니다.